안녕하세요. 채식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자연식물식과 뼈 건강에 관한 내용입니다. 직업환경의학 전문의이자 베지닥터 사무국장이신 이일철님의 신간 조금씩 천천히 자연식물식이라는 책에 나오는 내용의 일부인데요. 이 책의 전체 내용을 꼭 읽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그럼 들어보실까요? 먼저 칼슘 역설에 관한 내용입니다. 사람들에게 우유를 먹지 말라고 하면 그럼 칼슘은 뭘로 보충해요? 라고 묻는다. 그런데 뼈의 주성분이 칼슘이니 칼슘을 많이 먹으면 뼈가 튼튼해질 것이라는 생각은 1차원적인 발상에 지나지 않는다. 물론 건강한 뼈를 위해 적절한 칼슘 섭취는 필수지만 칼슘을 많이 먹는다고 뼈가 무조건 건강해지는 것은 아니다. 칼슘 섭취가 많은 서구 국가들에서 골다공 중골절이 많이 발생하고 칼슘 섭취가 적은 저개발 국가에서 골다공 중골절이 적게 발생하는 칼슘 역설 현상이 이를 뒷받침한다. 세계보건기구를 비롯한 공신력 있는 기관과 연구자들은 칼슘 역설의 원인으로 동물성 단백질을 지목한다. 육류와 유제품의 동물성 단백질을 많이 먹을수록 소변으로 배설되는 칼슘이 증가하는 반면 식물성 단백질은 그렇지 않기 때문이다. 대략 동물성 단백질 1g당 1에서 1.2mg의 칼슘이 추가로 소변으로 배설된다. 그렇다 보니 유제품 같은 동물성 식품을 통해 칼슘을 많이 섭취해도 뼈에서 빠져나가는 칼슘이 만회되지 못하고 골절 증가로 이어지는 것이다. 칼슘뿐만 아니라 골밀도에도 역설이 존재한다. 아프리카나 아시아인들은 서양인들보다 골밀도가 낮지만 골절은 덜 생긴다. 이는 단지 뼈에 칼슘이 얼마나 많이 쌓여 있는지보다 성장 과정에서 뼈가 어떤 속도와 모양으로 성장하고 뼈 내부의 미세 구조가 얼마나 치밀하게 얽혀 있는지가 더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키가 과도하게 빨리 증가하면 뼈의 길이, 즉 뼈 내부의 미세 기둥들이 그 속도를 미처 따라가지 못하고 부실하게 형성되면서 뼈의 안정성이 감소할 수 있다. 실제로 한국 청소년들의 성장기 식단이 서구화되면서 성장 속도가 빨라지고 최대 성장 속도 연령도 어려지고 있다. 아이들의 키를 조기에 빠른 속도로 증가시키는 음식은 유제품, 육류 같은 동물성 단백질이다. 거듭 강조했듯 동물성 단백질을 어려서부터 과도하게 섭취하면 칼슘 배설이 증가하고 뼈가 부실하게 성장함으로써 노년기의 골절 위험이 증가할 수 있다. 지금부터는 뼈를 튼튼하게 하는 채소와 과일에 관한 내용입니다. 칼슘이나 골밀도가 뼈 건강을 위한 보증 수표가 아니라면 뼈 건강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할까? 우선 뼈 건강을 악화시키는 동물성 단백질을 최대한 먹지 않아야 한다. 앞서 우유나 유제품을 통한 칼슘 섭취는 골절 예방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여러 번 강조했다. 오히려 동물성 단백질을 줄여서 칼슘 배설을 줄이는 것이 확실한 방법이다. 33개 국가들의 동물성 및 식물성 단백질 섭취량에 따른 고관절 골절 발생률을 분석한 결과 동물성 단백질을 10g 더 먹을수록 골절 발생이 10만 명당 20명 증가하고 식물성 단백질을 10g 더 먹을수록 20명 감소하는 사실이 관찰되었다. 동물성 단백질보다 식물성 단백질을 더 많이 먹는 국가들은 고관절 골절이 적게 발생했고 식물성 단백질보다 동물성 단백질을 더 많이 먹는 국가들은 고관절 골절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했다. 요컨대 어떤 종류의 단백질을 먹느냐에 따라 골절 발생률이 엄청난 차이가 나는 것이다. 한국은 식물성 단백질보다 동물성 단백질을 1.5배 더 많이 먹는다. 이는 앞으로 한국의 고관절 골절이 증가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을 뜻한다. 뼈 건강을 위해서 우유나 멸치 같은 동물성 단백질로 칼슘을 섭취해야 한다는 잘못된 생각을 내려놓아야 한다. 그리고 채소, 특히 녹색 채소와 과일을 하루에 400에서 500g 이상 먹고 건강한 탄수화물을 충분히 섭취해야 한다. 이러한 식단만으로도 칼슘, 식물성 단백질, 각종 항산화물질을 충분히 섭취할 수 있으며 뼈도 자연스럽게 튼튼하게 만들 수 있다. 마지막으로 뼈를 건강하게 하는 7가지 습관에 관한 내용입니다. 첫 번째, 자연식물식 실천하기. 동물성 단백질을 배제하고 건강한 탄수화물을 섭취한다. 채소와 과일을 하루에 400에서 500g 이상 먹는다. 콩이나 견과류 등은 과하지 않게 적당량 섭취한다. 두 번째, 신체활동 늘리기. 유산소 운동, 근력 운동, 균형 및 협조 운동, 유연성 운동 등 다양한 영역의 신체활동을 늘린다. 근력이 강화되면 뼈가 튼튼해지고 균형 및 협조 운동 능력이 향상되면 잘 넘어지지 않아 골절이 예방된다. 일주일에 150분 이상 중강도 수준의 유산소 운동을 한다. 추가적으로 주당 150분 정도의 근력, 유연성, 균형 감각 운동을 한다. 세 번째, 충분한 햇볕 쬐기. 하루 5에서 30분 정도 오전 10시와 오후 2시 사이에 팔이나 다리에 햇볕이 들도록 야외 활동을 하면
자연스럽게 비타민 D가 합성되어 칼슘 흡수가 증가하고 뼈가 튼튼해진다. 화상을 유발하지 않는 적당한 햇볕 노출은 천연 비타민 역할을 한다. 주 2회만이라도 햇볕 쬐는 시간을 챙기고 이것이 어려울 경우 비타민 D 보충제를 섭취한다. 특히 고령인 경우 햇볕이나 보충제를 통한 적정 수준의 비타민 D를 유지하는 것이 좋다. 네 번째, 나트륨 섭취 줄이기. 나트륨을 하루 2g 미만으로 섭취한다. 나트륨 2.3g은 동물성 단백질 40g과 비슷한 정도로 소변을 통해 칼슘을 배출시킨다. 그러므로 소금은 원재료의 맛을 살리는 정도로 최대한 적게 사용해야 한다. 참고로 나트륨 2g은 소금 5g에 해당한다. 다섯 번째, 적정 체중 유지하기. 체질량 지수 21에 가깝게 체중을 조절한다. 자연식물식 식단을 실천하면 누구나 자연스럽게 적정 체중에 도달할 수 있다. 여섯 번째, 금연하기. 흡연 시 고관절 골절 위험이 50% 증가하며 특히 남성은 흡연으로 인한 피해가 더 크다. 다행히 금연을 하면 골절 위험이 감소하므로 지금 당장 금연을 결심하고 실천하길 권한다. 일곱 번째, 금주하기. 매일 소주 반병 혹은 일주일에 소주 3병에서 4병을 마실 경우 골절 위험이 70% 증가한다. 하루 한 잔 이하의 음주가 골절 위험을 경미하게 낮춘다는 연구 결과도 있지만 다른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술은 되도록 마시지 않아야 한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건강하고 즐거운 채식 생활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